네, 앞서 2부에서 미래통합당의 정병국 의원 연결해서 공천 문제 등을 얘기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열린민주당으로 가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더불어시민당의 우의종 공동대표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우의종 공동대표는 이른바 적통은 더불어시민당밖에 없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요. 이분은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궁금합니다. 열린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분이죠. 손혜원 최고위원 전화로 만나봅니다. 자,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열린민주당 몇 석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제가 늘 얘기하죠. 최소 12석은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소 12석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정당 득표율 한 몇 퍼센트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25% 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워낙 개선법이 복잡해서 그러니까 정당 득표율 한 25%가 되면 12석 정도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 그러면 최소요. 네, 최소. 네. 그러면 네. 정당 득표율 25%를 낙관을 하세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여론조사가 막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이게 지금 뭐 하나하나를 예를 들어서 질문드리기에는 너무나 벅차고요. 여론조사의 네네. 추이라고 하는 걸 지켜보고 계실 텐데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럼요. 계세요? 뭐 저희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당이기 때문에 네. 이제 바닥에서 0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부터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그리고 우리 후보들, 그리고 여러 국민들의 성원을 힘입어서 네. 이제 아주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저희는 네. 매번 그야말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흥분하지 않고 예. 자만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서 그 국민들의 염원에 답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를 보면 좀 날이 좀 서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는 민주당을 참칭하지 말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제는 또 네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사칭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희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에 예. 지금 신경을 쓸 겨를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자꾸 이제 아무래도 좀 예민하게 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입장은 이해는 합니다만 예. 저희가 지금 앞에 놓여 있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이게 그분들의 말씀에 반응을 하고 그렇게 하기에는 네. 저희가 갈 길이 너무 바쁩니다. 그냥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리하면? 그렇죠. 그러나 예. 어제 뭐 적자다 서자다 하는 데 있어서 그 어제 후보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했었는데 네. 이분들이 한 분이 좋은 안을 내주셨습니다. 우리는 효자다. 적자 서자가 아니라 예. 우리는 효자고 네. 나중에 당이 어려울 때 언제나 네. 우리가 부모를 부양할 그 마음가짐이 있는 그리고 우리는 효자다라고 얘기해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는 그래요? 효자로 가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효자라고 하셨으면 그럼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총선 후에 민주당하고 다시 합칠 거를 상정하고 있다는 뜻으로 드리는데 맞습니까? 우리 후보자들은 모두 다 그 생각을 하고 있죠. 민주당에 적을 두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민주당을 버려놓고 우리가 그냥 가겠다는 생각을 기본으로 하기는 많이 어려운 것이고요. 네. 그러나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그때 가서 어떤 이제 우리가 당선되시는 분의 그 숫자와 면면들을 이제 보면 그분들이 알아서 그 다음은 끌어나갈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묻고 해도 이분들 모두 다 같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민주당을 뭐 등지고 나갈 수 없는 그런 우리의 태생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효자로 가겠다. 언제나 어려울 때 민주당이 힘들어질 때는 언제나 가서 우리가 부양을 할 책임을 가진 그런 효자라고 얘기를 해달라고 다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심정이면 이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뭐 열린민주당 출범 후에 이제 그 위원님을 처음으로 이제 인터뷰를 한 거니까 또 첫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런 심정이라면 더불어시민당하고 그러니까 함께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거기에는 제가 말씀드리지 못할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 나중에 선거 끝나면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시간이 있겠지만 그래도 운을 떼셨는데 그냥 이렇게 걷어들이시면 아니죠. 그 듣는 사람이 너무 섭섭하잖아요. 좀만 말씀해 주시죠. 그 부분은 열린민주당하고 관계가 없고요. 저하고 있는 관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지지자들은 많이 알고 계시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는 아니고요. 지금은 열린민주당은 이 정봉주 의원의 요청에 의해서 제가 여러 번 고사 끝에
가서 일을 시작한 그 3월 7일, 8일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당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오늘까지 국민들의 추천에 의해서 국민들이 공천의 순서를 정한 그런 후보자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당이라고 그렇게 봐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후보자와 관련해서 질문 2개만 드릴게요. 하나는 지금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도 비슷한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 지금 그 열린민주당의 후보 가운데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부적격하다고 판단된 사람이 들어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희가 경선에서 탈락한 분들은 일단 배제를 했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분들은 모두가 다 국민들이 추천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저희가 따로 컨택을 한 게 아니고요. 국민들이 순서를 세워서 추천하신 분들 중에서 저는 한 분 한 분 본인의 의사를 물어서 참여하실지의 여부를 결정한 거고요. 제가 결정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결정하시고 본인들이 국민들의 부름에 답한 것이기 때문에 그 민주당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의 여부에는 저희들이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뽑아주신 분입니다. 또 한 분 주진영 후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음주운전 전력이 이제 불거졌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라는 본인의 이제 항변이 있었는데요. 그다음에 또 아들의 국적 포기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지금 그러니까 계속되고 있는데 이거 병역 기피 의혹으로까지 연결이 돼서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선이 있거든요.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그거는 본인이 충분히 이야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음주운전 부분들도 지금 민주당에서 후보를 뽑는 기준에 우리 당원 당규가 대부분이 민주당의 것을 갖고 와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음주운전을 판단하는 기준을 우리가 참고를 했고요. 그리고 그 병역에 관련 부분들은 그거는 본인 충분히 해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적에 대해서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 궁금한데 열린민주당이 결국은 친조국 이쪽으로 가면서 민주당이 달가워하지 않는다. 결국 조국 프레임이 선거에서 작동하면 도움이 안 된다라고 판단한다. 이런 지금 그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민주당에서는 처음부터 그 친조국에 관련되는 사람들을 일체 배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까 했던 말씀을 또 드릴 수밖에 없는데 국민들이 원하는 후보 안에 계셨던 분들을 저희는 그분들의 의사를 묻고 그리고 그분들을 국민들의 부름에 의해서 소환을 했기 때문에 그 친조국에 관련되는 부분이 그렇다 아니다를 얘기하시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후보 18분 중에 그 친조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3분에서 4분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모두가 다 국민들이 우리에게 추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추천의 리스트에는 친조국만 갖고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 국민들이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를 좀 폄훼하려는 곳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지만 우리는 친조국의 이 친조국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후보들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부담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요?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분들을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당당하게 그분들과 함께 나가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점을 한번 그럼 여쭤볼게요, 의원님. 예를 들어서 최강욱 전 공직기강 비서관은 열린민주당의 비례 후보가 되기 직전까지 청와대에서 일을 하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금 집권 여당은 민주당이고요. 그다음에 또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이 적통은 더불어시민당밖에 없다고 하는데, 근데 최강욱 비서관은 바로 청와대에 몸담았던 분이 근데 또 그 사칭하고 참칭하고 있다라고 하는 열린민주당에 몸을 담았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고 그러니까 궁금증을 그러니까 표하는 분들도 계신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제가 3번째 오늘 말씀드리는데요. 그 사칭이나 참칭에 관련되는 부분은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지 우리가 한 번도 사칭 참칭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후보가 그 국회 청와대를 그만두시고 나와서 이제 우리 후보로 함께 합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뜻입니다. 그분이 청와대에 계시다가 이리 오셨다라는 것이 팩트고요. 그것이 참칭이나 사칭이라는 단어로서는 맞지 않는 거죠. 이것도 모든 이 책임은 모든 권한은 국민들께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최강욱
그 전 비서관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본인이 결정하신 거죠. 네. 그 팩트를 갖고 그런 용어를 쓰시는 것은 예, 맞지 않죠. 알겠습니다. 그분이 거기 계셨던 건 사실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불러주신 것도 사실이고요. 국민들이 3층이나 4층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4월 1일부터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우리 나름의 선거운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요. 아, 우리 나름의 선거운동, 뭐 새로운 선거운동이 전개가 되는 겁니까? 아니 뭐 새로운 선거운동이란 게 뭐 그렇게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이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을 내세워서 네. 그 나왔던 그런 방식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비례만 있는 당이고요. 네, 이번 네. 선거법의 개정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 후보들이 국민들이 직접 불러서 여기에 보내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 이 후보들이 앞서서 뭔가 조금 그 신선한 그런 이 방법으로 우리가 일을 해보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실제로 네.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의원님께서 아마 최고의 전문가이시니까 아마 준비가 돼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열린민주당의 선거의 최고의 슬로건은 뭐예요? 우리 슬로건이야 뭐 네. 국민들이 불러주신 그런 열려있는 공천을 통해서 들어왔다라는 것이 가장 큰 우리의 그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제 우리 공약을 보시면 예. 우리 공약에서 첫 번째로 내세우는 공약이 이제 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공약을 여러분들 앞에 저희가 내놓을 텐데 이것 하나만 말씀을 드린다면 네.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입니다. 아, 그게 첫 번째 공약입니까? 제1호? 첫 번째 공약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국민들이 뽑아주셨고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네. 이 땅에 떨어져 있는 이 국회의원의 권위나 존경받지 못하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을 이제 제대로 뽑고 제대로 국민들이 소환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 우리가 법안을 한번 만들어서 국민들 앞에 내놓겠다라는 이 첫 번째가 있고요. 그 뒤로도 예. 네네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하고 있고 결정이 되었지만 이것은 우리가 또 다른 이 방법을 통해서 네네. 우리의 그 공약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국민 소환제는 근데 개헌이 필요한 사항 아닌가요? 그렇죠. 뭐 어차피 우리가 이 선거법도 개헌을 했고요. 예. 이제 몇 명이 어떻게 이 국회로 들어갈지에 따라서 네. 우리가 이런 그야말로 신박한 공약을 우리가 실현시킬 수 있을지 여부는 국민들의 손에 딸려 있다고 저희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 이 질문 좀 드릴게요. 이제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고 이제 같이 호흡을 맞추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네. 지금 지금 미래통합당으로 이제 간다고 해요.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는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문재인 당시 당대표는 김종인 박사님을 이 공천의 전권을 주시면서 이 총선에서 영입을 하셨죠. 네. 그래서 그때는 김종인 박사께서 그 리더십으로 이 프레임 장악을 전체를 장악하시고 그 공천을 승리했고 그리고 네.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네. 이번에 황 대표께서는 공천을 자기 뜻대로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 날 김종인 박사를 영입했죠. 네. 과연 그때 이 상황을 보면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 민주화에 색칠만 하고 김종인 박사를 마지막 일주일 전에 버렸습니다. 네. 이번에도 그렇게 사실 김종인 박사 같은 분을 애초에 좀 더 먼저 이 공천의 권한을 드렸다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됐을 수도 있었을 텐데 네. 공천이 끝나고 지금 모시고 갔다라는 것은 이 얼굴 마담으로 이 활용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 쪽에 있는 공천을 담당했던 분이 이제 주진영 선생이 있죠. 이분이 네, 바로 김종인 박사 밑에서 공약의 모두를 다 감당했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선의 경쟁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그래요. 그러면 그 김종인 위원장 카드 그렇게 그러니까 속칭 약발이 먹히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죠. 그런 것보다는 조금 늦게 그렇게 모셔온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늦게 가셔서 과연 이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제 저는 좀 우려가 있죠. 김 박사님을 제가 잘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데 이런 이 시기가 좀 공천입니다. 사실은 얼마나 좋은 사람을 갖다가 이 공천을 했느냐가 이 선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손혜원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